이 정도면 정리될까요? 남편 인생 망치지 말고 떠나주세요. 지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돈 봉투를 밀며 말했습니다. 돈바라고 만난 거 아닙니다. 수연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카페 문이 거칠게 열리고 민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 여자 사랑하냐고. 지연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아니라고. 그런 사이 아니라고. 민수도 큰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격렬한 말다툼이었습니다. 하지만 깜짝 놀랄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던 아픈 비밀. 오늘의 사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까요? 지연은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립스틱을 발라보고 새로 산 원피스도 입었습니다. 깜짝 이벤트로 남편의 퇴근길을 픽업해 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오늘은 꼭 성공할 거야. 지연이 혼잣말을 하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회사 앞 도로에는 퇴근 시간이라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민수의 회사가 보이는 곳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갑자기 어둠침침해졌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굵은 빗방울이 앞유리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비가 오네. 지연이 와이퍼를 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사 로비 유리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그 무리 속에서 민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민수 옆에 낯선 여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둘은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그 두 사람을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비가 점점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차도 쪽으로 서서 여직원을 안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 사람이. 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의 손이 여직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빗물이 튀지 않도록 보호하는 듯한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마치 연인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직원은 민수의 몸이 닿을 때마다 움찔했습니다. 고개를 돌리며 거리를 두려고 애썼습니다.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지? 왜 저렇게 어색해해? 지연이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직원이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빗속에서 손을 흔들며 간절하게 택시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급하게 여직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차로 가자. 이렇게 비 오는데. 민수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하며 자신의 차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팀장님. 택시로 갈게요. 여직원이 민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얼굴에 아쉬움과 당황이 스쳤습니다. 여직원은 빗속으로 뛰어나가며 지나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지연은 경적을 누르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택시 문이 열리고 여직원이 올라탔습니다. 민수는 홀로 서서 여직원이 탄 택시가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은 정장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깊은 연민과 무언가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저런 표정으로 보고 있어? 저게 직장 상하 관계 맞아?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단순한 호의를 넘어선 복잡한 감정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잡으려다 놓친 듯한 아쉬움과 미련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차 시동을 걸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방금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민수 씨가 다른 여자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연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손놀림이 평소보다 어색했습니다. 1시간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 민수가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젖은 구두를 정리하다가 지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가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욕실로 향했습니다. 어머, 비 많이 맞았네. 감기 걸리겠어. 지연이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민수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응, 괜찮아. 민수가 대답하며 욕실 문을 닫았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샤워기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물소리 사이로 민수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고집 좀 피우지 마. 내가 미안해서 그래. 민수의 목소리는 억눌린 호소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지연이 욕실 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 정말 미안하다. 민수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지? 왜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 지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민수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둡고 복잡해 보였습니다. 무언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듯 했습니다. 밥 먹자. 된장찌개 다 됐어. 지연이 식탁에 수저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려 애썼지만 떨림이 살짝 묻어났습니다. 고마워. 민수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이 진동하며 불이 들어왔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온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급하게 휴대폰을 집어들어 확인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메시지를 읽고는 휴대폰을 주머니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가 대답 대신 물을 벌컥 들이켰습니다. 목을 축이고는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속이 좀 안 좋아. 먼저 일어날게. 민수가 서재로 들어가며 문을 잠갔습니다. 평소에는 문을 잠그지 않았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지연은 혼자 남은 식탁에서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갑자기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뭔가 이상해. 평소의 민수 씨가 아니야. 지연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든 척했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일어나 베란다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담배 타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민수는 담배를 끊었는데 오늘은 피우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살짝 눈을 떴습니다. 민수가 베란다에서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지갑에서 무언가를 꺼내 한참 바라보더니 다시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얼굴에는 그리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뭘 보고 있는 거지? 사진인가? 지연의 의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출근한 후였습니다. 지연은 민수의 옷을 정리하다가
바지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회사 근처가 아닌 낯선 동네의 약국 영수증이었습니다. 구입 품목은 화상연고였습니다. 화상연고. 민수 씨가 다쳤나? 아니면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감춰진 일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젯밤 본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야근이 부쩍 늘었고 주말에도 회사 핑계를 대며 나갔습니다. 지연은 혼자 저녁을 먹으며 불안감을 키워갔습니다. 민수가 돌아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습니다. 미정아, 나 좀 만날 수 있어? 지연이 친구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카페에서 미정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미정이 지연의 얼굴을 살펴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 씨가 이상해. 요즘 자꾸 늦게 들어오고 전화도 몰래 받고. 지연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거 아니야? 미정이 바로 핵심을 찔렀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며칠 전에 회사 앞에서 여직원이랑 우산 나눠 쓰는 것도 봤거든. 지연이 그날의 일을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어머, 그럼 확실한 거네. 완전 전형적인 바람 패턴이잖아. 미정이 손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그럴까?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장 확인해 봐야지. 휴대폰부터 확인해 보고 차에 블랙박스도 있잖아. 미정이 조언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해? 결혼한 지 10년인데. 지연이 망설였습니다. 바보야, 10년이면 더 조심해야지.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거야.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미정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수가 잠든 사이 휴대폰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민수가 깊게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민수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던 결혼기념일 숫자였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지연이 다시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언제 바꾼 거지?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던 비밀번호였습니다. 그 순간 민수가 뒤척였습니다. 지연이 황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가 출근한 후였습니다. 지연은 민수의 차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카드가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는 내가 바보지. 지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가량 늦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지연이 물었습니다. 회사 일이 좀 밀려서. 민수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세탁 바구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체크 셔츠 어디 있어? 민수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탁소에 맡겼는데? 왜? 지연이 당황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주머니 확인은 했어? 민수가 눈을 부릅뜨며 물었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확인했지. 뭐가 들어 있었는데? 지연이 되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민수가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혹시 그 여직원 때문에 그래? 지연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민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요새 직원 관리가 힘들어서 좀 예민한 거야. 민수가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설명이 전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체크셔츠는 왜 찾는데? 지연이 따져 물었습니다. 그냥 회사에 입고 가려고. 민수가 변명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서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민수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괜찮다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를 달래는 듯한 부드러운 톤이었습니다. 지연에게는 들려준 적 없는 상냥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이 베란다 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내일 점심때 시간 있어? 잠깐 만나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뜨악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와 만날 약속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지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민수의 회사 근처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선글라스와 모자를 써서 얼굴을 가리고 나갔습니다. 회사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회사 로비가 잘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민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 끝에 고개를 푹 숙인 채 걷는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빗속에서 봤던 그 여직원이었습니다. 저 여자구나. 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는 다른 직원들과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 뒤처져 걷는 여직원에게 향했습니다. 힐끔힐끔 뒤를 돌아보며 신경 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식당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직원이 발을 헛디뎌 휘청거렸습니다. 민수가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여직원의 팔을 낚아채듯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손을 빼내려 했습니다. 조심해. 다칠 뻔했잖아. 민수가 여직원의 팔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지연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 장면이 슬로우 모션처럼 눈에 박혔습니다. 민수의 반응이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항상 여직원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직원을 저렇게까지 챙긴다고? 지연의 손이 주먹으로 꽉 쥐어졌습니다. 민수와 여직원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불륜의 설렘과는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더 무겁고 끈적한 사연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직원은 민수를 피하려 하고 민수는 그런 여직원을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마치 뭔가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둘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지연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궁금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카페를 나선 지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기 전까지는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저 여직원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름이라도 알아야겠어. 지연이 핸들을 꽉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지연은 본격적으로 수연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회사 로비에 잠입했습니다. 로비 한 구석에 앉아 수연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수연은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다녔습니다. 매점에서 샌드위치를 사서 옥상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옥상 정원에는 수연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벤치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지만 입맛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 입 베어 먹고는 포장지를 다시 싸고 있었습니다. 외롭게 다니네. 지연이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수연은 샌드위치를 다 먹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옥상 난간 근처로 걸어가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때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지연이 깜짝 놀라 더 몸을 숨겼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뒤로 몸을 감췄습니다. 민수가 수연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점심 먹었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수연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수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먹었습니다. 수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많이 안 먹은 것 같은데. 샌드위치 반도 안 먹었잖아. 민수가 벤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수연의 식사를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가 안 고파서요. 수연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민수와 거리를 두려고 애썼습니다. 요즘 너무 말라 보여. 제대로 챙겨 먹어야지. 민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팀장님, 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수연이 급하게 말하며 옥상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잠깐만, 할 말이 있어. 민수가 수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거 없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왜 자꾸 날 피해? 내가 그렇게 싫어? 민수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싫은 게 아니라 이러시면 안 돼요.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가 안 돼? 난 그냥. 민수가 말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상구 계단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혼자 남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괴로워했습니다. 저런 반응이 정상이야? 지연이 숨어서 지켜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의 모습은 수연에게 거절당하고 상처받은 남자 같았습니다. 집착하는 상사와 피하는 부하 직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옥상을 빠져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세면대에 찬물을 틀어 얼굴을 적셨습니다. 확실해. 민수 씨가 저 여자한테 마음이 있어. 지연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화장실을 나서다가 복도에서 여직원들의 수다를 들었습니다. 부팀장님이 신입한테만 너무 잘해주지 않아?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맞아. 김수연 씨한테만 유독 신경 써주시더라. 다른 직원이 맞장구 쳤습니다. 둘이 따로 만나는 거 아냐? 요즘 부팀장님 표정도 이상하고. 또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김수연이구나. 지연이 여직원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김수연 씨는 부팀장님을 완전 피하던데? 첫 번째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수상한 거 아냐? 밀당하는 거지. 두 번째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있는 것 같아. 세 번째 직원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회사 전체가 이미 소문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소문까지 파다하네. 지연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수연이 민수를 철저히 밀어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불륜이면 여자도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연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수연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수연을 발견했습니다. 수연은 버스 정류장이 아닌 지하철역 반대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뒤를 밟았습니다. 수연이 뒤를 돌아볼까봐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수연은 허름한 빌라촌 입구에 있는 작은 반찬 가게에 들렀습니다. 가게 주인 아주머니와 익숙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수연이 오늘 일찍 왔네. 아주머니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네, 일이 일찍 끝났어요.
어머니 드실 밑반찬 좀 주세요. 수연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보던 위축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새 직장이라 적응하느라 그래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반찬을 산 수연이 빌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김수연이라는 이름과 함께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꽂혀 있었습니다. 대출 독촉장도 몇 장 보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가 보네. 지연이 수연의 처지를 짐작했습니다. 빌라를 나서려던 지연은 골목 어귀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수의 차가 전조등을 끈 채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시동은 걸려 있었지만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차에 다가갔습니다. 민수가 운전석에 앉아 수연의 집 2층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불이 켜지자 민수의 표정이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리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민수가 누군가와 통화도 하지 않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입모양을 읽어보니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쇼핑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양제와 과일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쇼핑백을 들고 차에서 내리려다가 수연의 집 현관을 바라보더니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몇 번을 반복했지만 결국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민수가 결국 포기하고 차를 돌렸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는 민수의 차를 지켜본 지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내 연녀의 집 앞까지 와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불륜과는 분명히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일반적인 불륜이 아니야. 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이 민수를 피하고 민수는 수연의 집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미 둘의 관계가 소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진실인 거야? 지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받는 관계일 수도 있고 무언가 약점을 쥐고 있는 관계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건 민수 씨가 저 여자한테 마음이 있다는 거야. 지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직접 수연을 만나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저녁,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연과 직접 만나 단판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연이 퇴근길에 자주 들르는 회사 근처 공원을 찾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수연을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미리 준비한 돈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확실하게 정리하자. 지연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 때 수연이 나타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터벅터벅 걷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이 일어나 수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김수연 씨죠? 지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이 깜짝 놀라 멈춰섰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누구시죠?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 씨 아내입니다. 지연이 똑똑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수연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계속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요? 지연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죠.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구석진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커피가 나와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과 무슨 사이인지 말해보세요. 지연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대답하세요. 지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연이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지연이 준비해온 돈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정도면 정리될까요? 남편 인생 망치지 말고 떠나주세요. 지연이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수연이 돈 봉투를 보고 더욱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모욕감보다는 비참함이 더 큰 것 같았습니다. 돈바라고 만난 거 아닙니다. 수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뭘 바란 거예요? 사랑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지연이 비꼬듯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팀장님께 패 끼치기 싫어서 제 주제에 팀장님 곁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피하던 중이었어요. 수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수연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면서 피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럼 왜 민수 씨가 당신 때문에 괴로워해요? 지연이 따져 물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팀장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맹목적으로 민수를 감싸려 드는 수연의 태도가 지연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민수 씨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게 제 마지막 경고예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이 돈 봉투를 지연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저 정말 회사 그만둘 생각이었어요. 수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당장 그만두세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식은땀이 흘렸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수가 지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연은 민수가 어떻게 이곳을 알았는지 의문이었지만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지연과 수연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수연을 보호하려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당신 미쳤어? 수연이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민수가 지연의 손목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지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수가 아내인 자신보다 수연을 더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연아, 괜찮아? 미안해, 내가 미안해. 민수가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팀장님, 괜히 저 때문에 사모님하고. 수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민수가 수연을 달랬습니다. 지연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보호하고 위로하는 모습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좋아, 이제 확실해졌네. 지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잠깐만. 민수가 지연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뿌리치고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지연은 흐느꼈습니다. 1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의 반응이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아내보다 수연을 먼저 걱정했고 아내보다 수연에게 먼저 사과했습니다.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시간 후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연아.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지연이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민수가 다가오려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뭔데? 지연이 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역시 할 말이 없구나. 지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과 민수는 1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 여자 사랑하냐고. 지연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쉬어나갔습니다. 아니라고. 그런 사이 아니라고. 민수도 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나보다 그 여자를 먼저 걱정해? 왜 그 여자한테 미안하다고 해? 지연이 따져 물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일도 있는 거야. 민수가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설명하기 어렵다고? 10년을 같이 산 아내한테? 지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실 탁자 위의 꽃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지연이 화를 내며 팔로 쓸어버린 것입니다. 당신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알아? 민수가 지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또 그 여자 편이구나. 아내보다 그 여자가 더 소중한 거구나.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민수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뭘 모르겠다는 거야? 그 여자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 지연이 다시 추궁했습니다. 사랑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뭐야? 도대체 뭐가 그렇게 복잡해서 말을 못하는 거야? 지연이 울부짖었습니다. 민수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좋아. 말 안 할 거면 나도 더 이상 못 참겠어. 지연이 침실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민수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깨진 꽃병 조각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새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침실에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는 민수가 남겨둔 쪽지가 있었습니다. 당분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미안하다. 짧은 글씨였지만 무게가 무거웠습니다. 민수의 짐가방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가버렸구나. 지연이 쪽지를 꽉 구겨 쥐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텅 빈 집안에 혼자 남은 지연은 배신감과 상실감에 휩싸였습니다. 결혼 생활이 정말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연은 민수의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서 그의 물건들을 모두 치우고 싶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평소 잠겨있던 깊은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민수가 급하게 나가면서 제대로 잠그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서랍 안쪽을 뒤지던 지연은 낡은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다이어리 사이에 뭔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코팅된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이 오래되어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년이 갓난아기를 포대기에 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분명히 어린 시절의 민수였습니다. 지연이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삐뚤빼뚤한 아이 글씨로 내 동생 수연이 100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이?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민수의 앨범을 뒤져봤습니다. 시댁 식구들 사진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여동생의 존재는 없었습니다. 민수 씨한테 여동생이 있었나? 시어머니도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지연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사진 속 아기의 이름과 여직원의 이름이 같다는 건
우연의 일치일까요? 설마.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수가 보였던 모든 행동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수연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행동, 수연에게 보였던 죄책감과 미안함, 그리고 수연이 민수를 피하는 이상한 반응. 정말 남매인가? 지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니야, 남매면 자연스럽게 소개했을 일이지. 그렇게나 심각하고 복잡할 일이 뭐가 있어? 지연이 다시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어린 민수가 수연이라는 이름의 아기를 업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은 사진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의 가족사에 대해 내가 모르는 게 있나? 지연이 기억을 되짚어봤습니다. 민수는 평소 어린 시절 얘기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피하는 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과거 얘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 같아 그동안 자세히 묻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숨겨진 가족사가 있는 건가? 지연의 추측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연을 다시 만나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적대적인 마음이 아니라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정말 남매라면 지금까지의 모든 오해를 풀어야 했습니다. 내일 수연이를 찾아가자. 지연이 사진을 소중히 간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민수가 집을 나간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이대로 결혼 생활을 끝낼 수 없다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단판을 짓기로 했습니다. 수연의 빌라로 차를 몰았습니다. 가는 길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진 속 아기가 정말 수연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빌라 앞에 도착한 지연은 초인종을 누르려다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부인이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부인이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 씨 회사 동료 가족입니다. 지연이 둘러대며 인사했습니다. 부인의 표정이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수 씨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지연이 결심한 듯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 순간 부인이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렸습니다. 채소들이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하며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부인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부인의 표정이 순식간에 경계에서 안타까움으로 변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언젠가 뵙게 될 줄 알았습니다.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을 열었습니다. 지연이 부인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지만 정갈하게 정리된 거실이었습니다. 부인이 서둘러 유자차를 끓여왔습니다. 손이 떨려 찻잔이 받침에 부딪혔습니다. 수연이가 회사 일이 많이 서툴죠? 부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미 민수는 물론 지연의 존재까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거실 한켠을 둘러보던 지연의 눈에 액자가 들어왔습니다. 민수의 서재에서 봤던 것과 동일한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민수가 아기를 업고 있는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저 사진. 지연이 액자를 가리키며 굳어 있었습니다. 부인이 지연의 시선을 따라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와 수연이 남매예요. 부인이 덤덤하게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지연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확인하니 충격이었습니다. 남매라고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네, 친남매예요.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이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민수가 갓난아기인 수연을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둘이서 생일 케이크를 자르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남매의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지연은 당혹스러웠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민수와 수연에게 한 일들이 미안했습니다. 수연이가 끝까지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요. 부인이 설명했습니다. 왜요? 남매인데 왜 숨겨야 해요? 지연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아 출신의 가난한 시누이가 생기면 오빠 가정이 불행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부인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지연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연이 자신을 위해서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민수도 지연 씨한테 말을 못했나 봐요. 자기 과거가 부끄러워서 부인이 민수를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민수 씨가 그렇게 괴로워했구나. 지연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아내에게 말을 못했던 이유가 수연의 간곡한 부탁과 자신의 불우한 과거를 들키고 싶지 않았던 자격지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수연 씨한테 돈 봉투를 줬어요. 떠나달라고.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부인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그런 수모까지 당하고. 지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수연이도 이해할 거예요. 부인이 지연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전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한참 동안 자책하며 울다가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됐는지 지연은 수연의 방을 둘러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연의 방은 작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야간 대학교 교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선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포장도 하지 않은 넥타이였습니다. 옆에 작은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빠 승진 축하해라고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해주지 못한 채 민수 승진했을 때 축하 선물로 준비한 거예요. 하지만 주지 못했어요. 부인이 설명했습니다. 지연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수연이 오빠를 얼마나 그리워했을까? 자신이 또 얼마나 상처를 줬을까? 민수 그 사람, 아내분 많이 사랑해서 더 말 못했을 거예요. 부인이 지연을 위로했습니다. 자기 핏줄이 이렇게 산다는 거 보여주기 싫었을 테니까요. 부인의 말에 지연은 더욱 울었습니다. 이제야 민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동생을 찾았지만 당당하게 소개할 수 없었던 마음. 아내에게 자신의 치부를 들키고 싶지 않았던 마음.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연이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용기를 내야 해요. 부인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민수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진짜 가족이 되자. 수연의 어머니는 과거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민수네 집안이 사업 실패로 망했을 때 얘기예요. 어머니가 낡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수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벌이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때 민수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죠. 어머니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남매가 생이별하게 됐어요. 민수는 아버지를 따라가고 수연이는 어머니한테 맡겨졌죠. 지연이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연이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더 어두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 남편이 수연이를 달가워하지 않았나 봐요. 결국 수연이를 보육원에 맡겼어요. 보육원에요? 지연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겨우 5살이었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살 수연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그때 수연이가 화상을 입었어요. 어머니가 더욱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육원에서 뜨거운 물에 데웠는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흉터가 남았어요. 팔에 십자 모양으로요. 지연이 며칠 전 민수가 약국에서 화상 연고를 산 것이 떠올랐습니다. 수연의 상처를 보고 마음 아파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보육원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수연이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입양을 결심하셨군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네, 우리 집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냥 둘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수연을 향한 사랑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동생을 어떻게 찾았나요? 지연이 궁금해했습니다. 민수가 성인이 되어서 동생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했대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동생을 버렸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그만뒀어요. 죄책감 때문에요. 죄책감이요? 지연이 되물었습니다. 자기가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오빠로서 실격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설명에 지연은 민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어떻게 알아봤나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수연이가 성도 바뀌고 많이 컸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수연이가 지갑을 흘렸어요. 거기에 어릴 적 가족 사진이 삐져나온 걸 민수가 본 거죠. 그 사진은 민수가 가지고 있던 사진의 나머지 반쪽이었어요. 어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지연이 민수의 서재에서 찾은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찢어진 사진의 나머지 부분을 수연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하게 됐구나. 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수가 수연이한테 아는 체를 했는데 수연이가 도망쳤어요. 어머니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왜 도망쳤나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제발 모른 척 해달라고 했어요. 자기는 그냥 없는 사람으로 살겠다고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이가 오빠를 부끄러워했나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반대예요. 자신을 부끄러워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가 번듯한 직장과 좋은 아내를 만나 행복하게 사는 걸 봤거든요. 어머니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처지가 짐이 될까봐 퇴사까지 생각했어요. 지연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수연이 얼마나 자격지심에 시달렸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수가 그렇게 괴로워했구나. 지연이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민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민수를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동생을 안아주고 싶지만 동생이 거부하니까요. 지연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계속 흘렸습니다. 민수가 보였던 이상 행동들이 모두 이해됐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빗속에서 수연을 챙기고 화상 연고를 사고 수연의 집 앞에서 망설이던 모든 행동들이 뼈저리게 이해됐습니다. 민수 그 사람, 아내분을 정말 많이 사랑해요. 어머니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말을 못했을 거예요. 자기 치부를 들키는 것 같아서요. 어머니의 위로에 지연은 더욱 자책했습니다. 제가 너무 못됐어요. 민수 씨를 의심하고 수연 씨한테 상처 주고. 지연이 흐느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에요. 세 사람 모두 용기를 내면 돼요. 어머니가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수연이도 오빠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몰라요. 밤마다 그 사진을 보고 울었거든요. 어머니의 말에 지연의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잖아요. 어머니가 희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집을 나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민수를 찾아가서 모든 오해를 풀고 수연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흩어져 있던 남매를 다시 만나게 해주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챕터 8 후회와 결심.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연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친구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지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미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바람이 아니었어. 내가 다 망쳤어. 지연이 엉엉 울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인데? 미정이 당황했습니다. 민수 씨랑 그 여직원이 남매였어. 친남매.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뭐? 남매라고? 미정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지연은 미정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진을 발견한 일부터 수연의 어머니를 만난 일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어머, 그럼 정말 오해였구나. 어떻게 해? 미정도 당황했습니다. 내가 수연 씨한테 돈 봉투까지 줬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지연이 자책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야. 빨리 사과해. 미정이 조언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연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가 잠꼬대로 불렀던 수연아가 다른 여자가 아닌 그리운 동생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연은 텅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평소 앉아있던 소파 자리를 어루만졌습니다. 그가 홀로 삭혔을 고독과 그리움의 무게를 가늠해 봤습니다. 민수 씨,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지연이 빈 소파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잠시 후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곧 정리하고 들어갈게. 건조하고 짧은 문자였습니다. 지연의 마음은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이렇게 기다릴 수만은 없어. 지연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민수가 어디에 있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친구 집일 수도 있고 모텔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다른 곳이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가 계신 추모공원이었습니다. 민수가 힘들 때마다 찾는 곳이었습니다. 지연은 망설임 없이 차를 돌렸습니다.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추모공원 주차장에 도착한 지연은 민수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주차장 구석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납골당 앞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소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개를 파묻고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어. 지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수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급히 눈물을 닦으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지연아, 너 어떻게 여기를?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민수를 꽉 껴안았습니다. 민수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지연의 행동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나 수연 씨 어머니 만나고 왔어. 지연이 민수의 등에 얼굴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뭐? 민수가 깜짝 놀라며
뒤돌아보려 했습니다. 다 알았어. 왜 바보같이 말을 안 했어? 지연이 민수를 더 꽉 안았습니다. 그제야 민수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의 옷자락을 잡으며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동생을 버렸어. 나만 잘 살았어. 민수가 자책하며 울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지연이 민수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 당신도 피해자야. 지연이 위로했습니다. 수연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보육원에서 혼자. 민수가 오열했습니다. 이제라도 찾았잖아. 우리가 같이 챙기면 돼.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지연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너한테 말 못해서 미안했어. 수연이가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민수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알아. 다 들었어. 지연이 민수의 뺨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수연 씨가 얼마나 배려심이 깊은지 알겠어. 우리 가정을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지연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내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민수가 후회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지연이 민수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집에 가자. 그리고 내일 당장 수연 씨 데려와. 지연이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수연이는 가난하고 학벌도 없고. 민수가 걱정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해? 당신 동생인데.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외동이라 형제 있는 집이 부러웠어.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지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수가 지연을 꽉 안았습니다. 지연의 용서와 이해에 감동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수가 지연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나야말로 미안해. 의심해서. 지연이 사과했습니다. 당연히 의심할 만했어. 내가 이상하게 행동했으니까. 민수가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서 1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깊이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자. 지연이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연 씨도 우리 가족이야. 3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지. 지연의 말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수연이한테 연락해 볼게. 민수가 용기를 냈습니다. 같이 가자. 나도 사과할 게 있어. 지연이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지연은 일찍 일어나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수연과 양어머니를 초대할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마트에서 갈비와 각종 채소를 샀습니다. 수연의 어머니께 들은 대로 수연이 좋아한다는 잡채 재료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민수를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 수연 씨한테 연락해야지. 지연이 민수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민수가 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울어서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수연이가 올까?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와야지. 오빠가 부르는데. 지연이 용기를 북돋아줬습니다. 민수가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 어려웠습니다. 빨리 해. 용기 내. 지연이 민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민수가 드디어 수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수연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아, 나야.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팀장님. 수연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팀장님 말고 오빠라고 불러.
민수가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수연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오빠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언니가 널 꼭 보고 싶어 해.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민수가 말했습니다. 사모님이요? 수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다 얘기했어. 언니가 이해해줬어.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수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와. 부담 갖지 말고. 민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빠. 수연이 다시 한번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수는 지연을 안았습니다. 지연아, 수연이가 온대. 민수가 감격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지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후 내내 지연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각종 밑반찬까지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생일상처럼 푸짐하게 차렸습니다. 민수도 집안을 정리하고 꽃도 사다 놨습니다. 마치 명절을 맞이하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약속 시간 10분 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가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수연이 양어머니 뒤에 숨듯이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연이 앞치마를 두른 채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수연이 지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 카페에서 만났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죄송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지연이 수연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아가씨라고 부를게요. 아니, 수연이라고 할까? 지연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라는 호칭에 수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시누이를 부르는 정식 호칭이었습니다. 언니라고 불러줄래요? 지연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수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민수는 현관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동생을 집으로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들어가요. 밥 다 차려놨어요. 지연이 수연을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식탁에는 정말 푸짐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호텔 뷔페처럼 가득했습니다. 수연이가 좋아한다고 해서 잡채도 만들었어요. 지연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구나. 수연이 양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많이 먹어라. 너무 말랐어.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수연의 밥그릇에 갈비찜을 올려줬습니다. 수연이 밥을 먹다가 목이 메어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괜찮아?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요. 수연이 울먹였습니다. 양어머니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양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연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빠 보고 싶었어요. 수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하다. 오빠가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하다. 민수가 수연을 꽉 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오빠. 수연도 민수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드디어 한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이었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섞인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양어머니가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네, 진짜 가족이에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모두에게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끊어졌던 혈육의 정을 다시 잇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이 돌아가기 전에 지연이 말했습니다. 아가씨 아니, 수연아, 다음 주말에는 사진관 가자. 가족사진 찍으러. 가족사진요? 수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4명 가족사진 말이야. 지연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수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표정은 몰라보게 밝아졌습니다. 점심시간에 민수와 수연이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업무적으로도 자연스럽게 지시를 내리고 휴게실에서 담소를 나눴습니다. 두 분 남매라더니 웃는 게 정말 똑같네요. 사무실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쩐지 닮았다 했어. 다른 직원이 맞장구 쳤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두 사람이 남매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동안의 오해를 풀었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을 응원하며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팀장님 동생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네요. 여직원들이 수연을 더욱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수연도 더 이상 위축된 모습이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회사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동료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주말이 되면 지연과 수연 그리고 양어머니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등산을 가거나 쇼핑을 하며 친자매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수연아, 이거 어때?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지연이 예쁜 원피스를 들고 물었습니다. 언니, 너무 비싸요. 수연이 가격표를 보고 놀랐습니다. 괜찮아. 언니가 사줄게. 지연이 흔쾌히 말했습니다. 정말요? 수연이 기뻐했습니다. 민수는 수연의 양어머니에게도 어머니라고 부르며 살갑게 대했습니다. 양어머니는 생기 넘치는 아들이 생긴 것 같다며 기뻐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사진관에 도착하니 사진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가족분들 의상이 아주 화사하네요. 사진사가 칭찬했습니다. 지연이 미리 맞춰온 가족 커플룩 셔츠를 입은 4사람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모두 밝은 하늘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자, 어떻게 포즈를 잡을까요? 사진사가 물었습니다. 어릴 적 사진처럼 찍어주세요. 지연이 미리 가져온 옛날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민수와 수연이 어릴 적 흑백 사진 속 포즈를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민수와 수연이 손을 잡고 앞줄에 앉았습니다. 그 뒤로 지연과 양어머니가 서서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참 보기 좋으시네요. 하나, 둘, 셋. 사진사가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모니터에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4사람 모두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밝았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몇 장 더 찍을까요? 사진사가 물었습니다. 네, 많이 찍어주세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여러 가지 포즈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서 찍기도 하고 앉아서 찍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진에서 4사람은 진심 어린 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가족 사진이에요. 수연이 사진사에게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더 의미 있겠네요. 사진사가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수연이 지연의 팔짱을 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언니, 다음 주에는 제가 맛집 알아놨어요. 수연이 밝게 말했습니다. 정말? 어디? 지연이 궁금해했습니다. 비밀이에요. 가서 알려드릴게요. 수연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뒤따라 걸으며 민수가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의 구멍난 부분이 채워졌어. 민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갚으며 살게. 민수가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갚긴 뭘 갚아? 지연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아가씨 시집갈 때
혼수나 열심히 준비해. 지연이 농담하며 웃었습니다. 언니, 저 아직 결혼 생각 없어요. 수연이 뒤에서 들었는지 소리쳤습니다. 왜? 좋은 사람 소개해 줄 수 있는데. 지연이 되받아쳤습니다. 지금이 너무 행복해서요. 가족들이랑 있는 게. 수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양어머니도 흐뭇한 표정으로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는 오후였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진짜 가족이 된 네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민수의 다른 쪽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맙지. 다시 찾아줘서.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가을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가족의 따뜻한 모습이었습니다. 멀어져가는 네 사람의 뒷모습은 완벽한 가족의 실루엣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끊어졌던 혈육의 정을 다시 이은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 햇살이 네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며 이야기는 행복한 여운을 남기고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헤어져 있던 남매가 다시 만나기까지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오해와 의심,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결국 진실한 마음이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혼자 짊어질 필요 없는 짐을 내려놓았고 수연은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따뜻한 가족의 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남편의 아픈 과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진정한 가족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하기 어려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때 그 비밀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닌 소중한 인연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혈육의 정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으며 진정한 사랑은 모든 오해를 녹일 수 있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며 오늘의 사연을 마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